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 템베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시 시황 분석 긴급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어제 날짜로 은 가격이 무려 2%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소식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는 디폴트가 이제 10일 남았다. 그래서 부채한도 세 번째 협상이 불발되면서 나스닥이 1%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바로 제가 이번 시장 분석에서 주봉 캔들상 한번 올랐기 때문에 소폭 조정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드린 바 있는데 딱 그대로 조정이 소폭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크게 조정세가 나온 건 아니고 1%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 파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디폴트는 없을 것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미국 디폴트 없을 것, 바이든과 메카시 이런 뉴스도 나왔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전날 회담에서 부채 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디폴트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디폴트는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디폴트 날 확률이 2%도 채 안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협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협상이 조금 늦춰지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추가적인 돈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 또는 금리 동결도 이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준 매파들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고 하는데,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연준 제임스 블라드 닐 카시카리가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두 차례 추가적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카시카리 연준의 6월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국내 소식도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물가가 안 잡혀 연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또는 추가적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한은 총재께서도. 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4월 3.7%까지 둔화된 것과 관련해서 추세적으로는 3%까지 낮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중반기 유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잠시 2%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3%에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네요. 이 총재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1.75%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서 환율에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자, 이거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 중요한 거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소폭의 반등세가 나오기 전에 마이너스 2% 급락할 때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지금 은 차트 주봉 캔들 흐름이고, 잘 보시면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낙폭이 나왔을 때, 이 구간 두 번째 터치하고 돌파 실패했다. 원래 돌파해갖고 이 구간까지 안착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낙폭세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조정세 흐름이 나오고, 지난번 분석 시간에도 이 구간을 잘 지켜내줘야 된다. 못 지키면은 추가적인 낙폭 흐름 나온다. 그래서 얼마까지? 이 구간까지 최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자, 조금 바뀐 관점은요. 지금 이 구간 일목구름대 기준선에서 한번 소폭 반등 흐름이 나와서 양봉으로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은 이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시장의 충격들이 있기 때문에 은 가격이 한 번 더 내려가더라도 저는 이 구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 구간까지 내려가면 지표상 모든 이런 게 다 해소가 되고 이 구간 매물대 횡보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물 같은 경우는 단타하는 상품이 아니죠. 최소 3년은 바라봐야 되고 5에서 8년을 보고 저는 10배를 말했습니다. 자, 근데 10배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한 달 안에 10배? 약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투기고요. 그런 건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캔들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하락 파동이 전개 중이에요. 자, 이 구간 지금 이탈 흐름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한 번에 말아 올리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고, 만에 하나 이렇게 말아 올린 다음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큰 변수가 지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 파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 파동에 조금 더 무게의 중심을 주고 있고, 결국에 이 박스권에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요. 다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큰 편이고, 이 상승하기 전에 더 이렇게 커진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은 일본 캔들상 RSI 세팅을 30일로 제가 맞춰놨어요. 변동폭이 확대되고 과열이 지금 해소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30일로 세팅값을 맞춰놨더니 그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크면서 일정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상승했는데, 자, 이 구간부터 해서 위와 아래의 사이클이 뚜렷하게 지금 두 차례나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RSI가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더 한 번 더 크게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두 번째 바닥까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세 번째에서 돌파 흐름이 많이 일어났어요. 차트상에서 세 번째에는 보통은 돌파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 시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자, 금 일본 캔들로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냥 평행 채널 안에서 가격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낙폭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평행 채널보다 조금 더 이탈한 구간에서 가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신규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사이클이 한 번 나오고 다음번 상승 시기에서 더 크게 도약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금과 은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달러 환율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은 장기니까 이게 장기 차트인데, 장기 트렌드 선상에서 상방 한번 돌파해내고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구간이 정상적인 가격 밴드인데, 정상적인 가격 밴드를 이미 돌파 흐름 나왔죠. 한미 금리차가 1.75%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월봉 캔들 흐름상에서 이 구간을 바로 상승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횡보를 매물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할 경우의 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20원 구간에 있지만 한번 튀어날 것 같아요. 1500원 부분까지는 일단은 갈 것 같기 때문에 달러 환율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게 특히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었다고 해요. 1,000조가 넘고 연체가 10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국내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달러 환율 주봉 캔들로 조금 더 좁혀서 보면은 한번 상승 파동 나오고 지금 평행 채널 위에서 가격이 전개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패러렐 채널이 이게 이탈한다면 이 구간까지 한 번 더 눌림 조정 나왔다 강세 파동이 나오는 사이클이고요. 만약에 패러렐 채널을 지켜주게 된다면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매물대 스타가 슈팅이 바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딱 이 구간이 뚫리냐 안 뚫리냐, 이 지점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한번 말아 올리게 되면은 쭉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로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로 보자. 결국에 한번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눌렸다 올라갈 것이냐, 이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값 상승 시계열일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거는 2001년도부터 그리고 2011년도까지 금값 차트 3개월 차트예요. 자, 왜 이걸 가져왔냐, 잘 보시면 3개월 흐름으로 캔들 하나가 완성돼요. 그렇단 말은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일일비할 게 아니라 최소 한 달 그리고 3개월의 흐름으로 보자, 가격을 최소 3개월의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캔들 하나에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 흐름과 횡보 흐름이 3개월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로 지금 봐야 돼, 가격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은과 금으로 바로 몇 달 만에 소득 10배 이상 벌기 힘들 것 같다. 당연하죠. 그냥 이미 산
금과 은 실물 잘 가지고 있고 다른 경제활동으로 열심히 저축해서 저축 많이 하고 정상적으로 집이나 다른 자산 구매에 괜히 몇 달 안에 금과 은으로 자산 펑튀기 하기 힘들 거야. 화이팅하고 힘내. 제 채널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강조드린 점이 있어요. 최소 5에서 8년까지 은 가격 10배를 보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부동산도 10년이란 기간을 봤을 때 과거에도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도 과거 50년 동안은 저평가의 최악의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10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이다. 5에서 8년을 봤을 때 10배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안 드렸죠. 왜냐면은 이미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는 5년에서 8년까지 이런 긴 시계를 보고 10배를 보고 있는 거고 금 같은 경우는 작년 1800불 위치부터 4500불까지 약 3배 그 정도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수김님 은 50달러 간다던 템백원님 왜 글 다 사라지고 아이디도 없어졌나요? 원래 예상하고 틀리면 이렇게 흔적 지우고 다시 나타나서 또 무당처럼 예언하는 게 유튜버 종특인가요? 자, 은 50불도 올해 간다고 했습니다. 올해 가능할 것 같다. 특히 3분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올해 3분기부터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최근에 바뀐 관점은 한번 지금 조정 나오고 7월달로 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은값이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기 이전에 지지난주 시장 분석부터 해갖고 은값이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장 분석 시간에도 추가적인 조정세 나오게 된다면 21.9불 갈 수 있다. 이거를 2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와갖고 왜 50달러 간다던 템백언니 글 왜 다 사라지고 아이디로 없어졌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치루 튜브. 폭스 걸배기 어디로 도망갔냐? 줄 그어가면서 50불 간다면 언제 가냐? 50년째 안 가는데. 자,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올해 5월 달이죠. 5월 말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때 실버바 가격이 88만원이었어요. 제가 중고로 살 때가 88만원인데 지금 조정받은 게 얼마다? 100만원입니다. 12만원 올랐습니다. 1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 기간 동안 10%면은 1년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20%의 상승세예요. 근데 1년에 20%면은 그 피터린치만큼의 수익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다.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느린 자산이죠. 금과 은은 굉장히 느리다. 근데 상승 시계열이 빨라졌기 때문에 빨라진 게 5년에서 8년이고 그래서 5년에서 8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래서 은 50불은 딱 말씀드리면 7월 때부터 한번 강세 파동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부터 집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때부터 한번 크게 사이클 도약하면은 그때부터 충분히 갈 수 있다. 올해가 50불이 목표고 만약에 올해 50불을 넘겨준다면 내년, 내후년 해갖고 200불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고 만약에 올해 7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50불까지 도달 못하더라도 30불을 돌파해서 안착해서 매물대를 잘 쌓는 흐름만 연출되더라도 성공이에요. 그러면은 또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결국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 천천히 보자. 느긋하게 보자.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앞에는 가격이 오르면은 조금 더 영상을 많이 찍는 건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때 그다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영상 찍어도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찍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 이제 드리는 거고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는 시장 분석에서 다뤘으면 하는 개별 정보 차트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 후원 계좌까지 하나 남겼고요. 자율이니까 자율적으로만 남기실 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